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고 양치를 해도 입냄새가 계속 나거나 사람들이 대화할 때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구강관리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내용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입냄새는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장기들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입냄새로 알 수 있는 장기별 건강 상태와 입냄새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입냄새로 알 수 있는 장기 건강 상태. 첫 번째, 위장 건강. 가장 흔한 입냄새의 원인은 바로 위장 문제입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신 냄새나 쓴 냄새가 입으로 올라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위 기능이 떨어지면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위에 오래 머물러 발효되면서 독특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만성 위염 환자의 78%에서 구취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된 경우 더욱 심한 입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간 건강.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 독소가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달콤하면서도 비린 냄새가 입에서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냄새를 간성 구취라고 하는데 간경화나 간염 같은 심각한 간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미국 간학회에서는 만성 간질환 환자의 60% 이상에서 특징적인 구취가 나타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술을 자주 드시거나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신장 건강. 신장이 좋지 않으면 암모니아 냄새나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가 혈액을 타고 돌다가 폐를 통해 입으로 배출되면서 냄새를 만듭니다. 당뇨병성 신증이나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나며 신장 기능 저하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네 번째, 당뇨병. 당뇨병이 있으면 달콤한 과일 냄새나 아세톤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는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때 나타나는 케톤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특히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당뇨 합병증이 진행될 때 더욱 심해집니다. 입냄새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들. 첫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 입안이 마르면 신분비가 줄어들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집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세균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밤새 쌓인 세균을 씻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면 소화가 잘 되고 위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요거트나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시면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입냄새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녹차 마시기.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식후에 녹차를 마시면 입안 세균을 억제하고 구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 2에서 3잔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말고 연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금연과 금주. 담배와 술은 입냄새의 주요 원인입니다. 담배의 니코틴과 타르는 구강 점막에 달라붙어 지속적인 냄새를 만들고 술은 간에 부담을 주어 간성 구취를 유발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들. 마늘과 양파. 황화합물이 폐를 통해 배출되면서 지속적인 냄새를 만듭니다. 카페인 과다 섭취.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 세균 번식을 촉진합니다. 유제품 과다 섭취. 입안에 점액을 만들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병원을 가야 하는 경우. 입냄새가 2주 이상 지속되거나 평소와 다른 특이한 냄새가 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나간 질환, 신장 질환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입냄새를 초기 증상으로 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냄새는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건강 신호입니다. 단순히 민망한 문제로만 여기지 마시고 내 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건강한 몸과 상쾌한 입냄새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